자, 유근 시인이 SNS에 글을 이렇게 남겼어요. 뭐 SNS에 글을 쓰는 거야 뭐 자신의 권리이긴 한데 글을 잘 써야죠. 잘 쓰지 않으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조국을 지지한다 뭐 이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욕을 먹는다. 그거를 토로하기 위해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 안 그래도 욕 먹는 게 싫어갖고 이제 이런 글을 쓰는 거잖아요. 예, 유근 시인님이 뭐 제 패친이시긴 한데 방송은 보실지 모르겠네. 예. 욕 먹기 싫어서 글을 쓰신 거잖아. 근데 이런 글을 씀으로써 더 욕을 먹게 된다면, 그럼 안 쓰는 게 낫지. 그래서 SNS가 백해 무익하다는 겁니다. SNS는 상당히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욕을 처먹어도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분들은 SNS 하셔도 돼요. 응? 이제 그럼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골룸이죠. 얘는 그냥 욕을 처먹거나 말거나 그냥 누가 보거나 말거나 저 혼자 그냥 아무거나 막 싸지르고 있습니다. 하루면은 뭐 한 10개는 쓰나 봐요. 아무 의미도 없는 내용을. 김용민도 그래요. 김용민도 제가 볼 때는 얘가 정신 아프구나. 얘도 많이 아픈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하고 제일 느끼는 사람이 이제 김용민이에요. 그 유탐사 저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뭐 좋은 일은 아니죠. 하루에 뭐 SNS에 무슨 얘가 중독이 된 것인지 하루에 뭐 쉬지 않고 글을 싸질러요. 다른 일은 도대체 정상 생활이 가능한지를 제가 모르겠어. 방송 SNS, 방송 SNS, 방송 강진국 가기, 방송 강진국 가기. 방송에서도 강진국 가고 SNS에서도 강진국 가고. 이 정도면 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동물농장이었음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뭐 욕먹어도 괜찮고 나는 미친놈이야, 나는 김용민처럼 살래, 이런 사람은 SNS 해도 돼요. 근데 정상인의 멘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했다가 욕먹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그걸 뭐하러 합니까? 욕먹으려고 SNS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 그러거나, 그죠? 그럼 뭐 유근 시인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멘탈은 아니에요. 뭐 좀 사람들이 뭐 비판 좀 했다고 해가지고 벌써 발끈해가지고 이런 글을 써가지고 더 화를 불러 일으키잖아. 그 아니면은 글 쓰는 재주가 대단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재주가 다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SNS 할 수도 있겠죠. 문제가 안 되면은. 유근 시인도 뭐 대체로는 좋은 글들을 남겨요. 근데 이 정치 관련된 글에서 이렇게 오바를 해가지고 본인이 매를 버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나름 그래도 셀럽이잖아요. 뉴스공장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털 묻어가지고 머릿속에 털이 차서 이러는 건지 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결국 더 화를 불러일으키고, 제가 심지어는 이걸 방송에서 이걸 텍스트로 삼아가지고 해설 방송을 하게 됨으로써 또 수천 명이 또 몰려가가지고 본인을 씹게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발끈해가지고 또 뭘 쓸 거예요 아마 SNS에. 그럼 그걸 보고 또 제가 그걸 방송을 해가지고 또 욕을 하면 또 수천 명이 몰려가가지고 또 욕을 하고, 이러면서 나락으로 수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인한테 뭐 SNS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정치적 발언을 하실 땐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 정치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잘해도 국민의 절반한테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제가 나름 저희 시청자분들은 뭐 저를 좋아하고 저를 응원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있지만은 일단 정금자들은 저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게 50%야. 최소한 30%예요. 근데 정금자만 저를 싫어할까요? 탈봉자도 싫어해요. 제가 인기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근데 정치라는 게 본질이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50%는 이재명을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그게 정치야. 그러면 이재명과 같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도 국민의 절반이 욕을 한다고. 그래서 정치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올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안 나오시는 게 좋아. 그냥 멘탈에 금이 간다니까? 금이 가는 정도로 안 끝나요. 잘못하면 막 극단적인 뭐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분들도 많아. 아까 용민이 얘기했는데, 용민이도 지적 능력이나 멘탈이 정치판에 끼어들 정도의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어쩌다 끼어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뭐 저는 정치평론가니까 뭐 직업이 이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정치인도 당연히 정치를 해야 되죠.
그런 분들 아니면요, 무슨 공적인 자리에서 예, 정치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군 시인도 괜히 이 욕먹는 게 싫어가지고 글을 썼는데 더 욕을 먹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이거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까는 게 또 정치판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걸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은 민주당은 계속 이 모양 이 꼴이를 딱 육은 털봉자 수준에서 민주당 정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털봉자 정치의 한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어.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식의 묻지마 지지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 이유도 그거예요. 그럼 묻지마 지지에서 벗어나서 비판적 지지를 하자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이런 태도로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대할 때 정치가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뭘 인이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리고 인이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 네? 털봉자 여러분. 윤석열은 그렇게 욕을 하면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들은 욕을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 아니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이잖아. 왜 욕을 안 해? 문성열이 아니고, 예. 문재인입니다. 예?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준 게 문재인이잖아요. 아니, 그 실수로 뽑을 수는 있어. 그럼 잘못할 때 잘랐어야 되잖아. 안 자른 사람도 문재인이잖아요. 추미애하고 조국을 잘랐지, 윤석열을 잘랐습니까? 아니, 이걸 보고도 몰라요? 바보야? 이게 묻지마 지지의 위험성이고, 털봉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극복해야 민주당이 발전을 하고, 대한민국이 발전을 한다. 또 정권 뺏기는 저 말도 안 되는 인간들한테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유군 시인은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김어준이랑 방송을 해가지고 털가루가 눈으로 들어간 건지 뭐 배는 게 없어. 아니면 시를 쓰시든지 그냥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은 자.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이 끝나자 저는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었습니다. 양쪽이 어디겠습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입니다. 일부겠지만 양쪽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왜 민주당과 조국당 지지자가 둘 다 욕을 할까요? 유근신 그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박쥐가 왜 쥐한테도 욕을 먹고 새한테도 욕을 먹을까요? 그걸 몰라서 부러워요? 이도 저도 아니니까 양쪽으로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걸 욕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아, 조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래. 아니, 족바인 척 하면서 말로는 막 조국 뭐 만세 뭐 하고 족바짓을 하잖아. 그런데 또 뭐 이재명 만세도 해. 그 조국 지지자들이 볼 때 이상한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씨발 조국임을 팔아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하나? 또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상한 거예요. 아 맨날 이재명 만세하는데 조국이 그러면 영광군수 선거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당장 다음 재보궐선거 때 이번 판은 총선 때도 사실은 지민비조 했으니까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충돌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당 투표였기 때문에 충돌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민주당의 비례 의석을 조국당이 알빼기 한 거예요, 이것도. 근데 그게 어차피 우리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의석이니 조국당으로 가도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그거는 만약에 조국당을 안 만들었으면 이재명 거예요. 민주당 거라고. 즉 조국당에 찍은 사람은 민주당 의석수를 조국한테 준 거예요. 민주당 의석을. 그럼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유연성이 결여된 분들이 있잖아. 입장에서는 왜 민주당 걸 조국이 뺏어갔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거 당연히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조국당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조국당 지지자들이 볼 때는 야 조국당을 키워야 되는데 선거 때는 어차피 민주당과 조국당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총선 때는 그나마 정당, 지역구를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안 했는데
조국 당은 영원히 비례정당만 할 거냐 이거예요. 결국은 지역구를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부터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민주당도 좋아, 조국당도 좋아 이러는 거는 조롱하는 거야. 오히려 희롱하는 거예요. 조롱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과 조국당 지지자들을 둘 다 희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으로 욕을 먹게 돼 있는 거다. 이거 당연한 얘기를 뭐가 이상하다라는 듯이 글을 쓴다는 게 전 더 이상해요. 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유근 시인이 더 이상해. 이런 글을 쓰는 게 민주당을 지지하면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욕을 하고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욕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어? 아니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어떻게 조국혁신당도 지지를 해? 예? 이게 시인이라 이런 형용모순이라고 그러나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잖아 이거는. 형용모순이에요. 형용모순.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어떻게 조국당도 지지를 하냐고. 그게 불가능하잖아. 아니 그럼 제가 유근 시인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이번에 정당 투표 어디다 했어요? 이번 총선 때 조국당이 했지. 그럼 민주당에 한 표를 안 준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아닌 거야. 그건. 그럼 만약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근 시인이 지금은 재보궐선거니까 전국적으로 안 해서 그러는데 다음 지방선거 때 에? 조국당이 지역구에 출마를 할 거잖아요. 그럼 누구 찍을 거예요? 조국당도 반은 나눠가지고 반은 조국당 찍고 반은 혁신당 찍습니까? 에? 투표 용지를 투표 용지가 아니죠. 인주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 다른 민주당 찍고 반 다른 조국혁신당 찍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건 정치 행위가 그런 거예요. 반반 투표란 있을 수가 없잖아. 하나를 찍어야 돼. 그래서 본인 마음에 본인이 싫어. 나는 조국도 좋고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 나는. 근데 엄마하고 아빠가 아닌데? 한 집안이 아닌데 이게? 아니 아무튼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을 한대. 아 그럼 어느 쪽으로 갈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 아 이게 현실이잖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민주당을 투표를 하려면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고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조국당을 지지한다라면은 조국당에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예컨대 소리 없는 아우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야 이거는. 아무리 시인의 감수성이라도 형용모순이 실존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정신병이야.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리면요. 그건 이명증이거나 아니면 하여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소리에 없는 아우성은 시적인 세계에서 예술의 세계에서 상상의 세계에서 존재할 수는 있지만 실제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실제 세계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으면 빨리 가까운 정신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근 시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는 조국도 좋고 이재명도 좋아.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게 당이 달라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입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을 임시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민주당으로 들어왔다. 민주당으로 들어왔다가 왔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나는 이재명도 좋아, 조국도 좋아. 근데 둘 다 대선에 출마를 할 거야. 뭐 뒤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둘 다 좋은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둘 중에 한 명을 어쨌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야. 그거는 유권자로서 당연한 정치적 행위예요. 당연한 행위인 거야, 이거를. 그게 왜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 예, 준이의 노마녀사냥님 감사드립니다. 이건 유근 시인이 이상한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걸 욕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일부 지지자들 이야기입니다. 그 일부 사람들이 그러는 걸 왜 또 발끈을 해요, 또 그러면은. 응?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한쪽 당 편만 들어야 하나요? 저는 어느 당에도 당적을 둔 바가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과 국민의힘으로 귀결되는 반민주 수구 부패 기득권 매국 세력을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그 대안이 되는 민주진영 후보라면 누구든지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묻지마 진영 논리라는 거예요. 국민의힘만 아니면 누가 돼도 괜찮다? 그게 나라를 이 모양, 촛불혁명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 아니에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인물이 민주진보 진영의 대안이 돼야지 저 새끼들만 아니면 우린 괜찮다? 아무나 돼도 된다? 이재명이 돼도 되고 조국이 돼도 되고 이낙연이 돼도 되고 김부겸이 돼도 된다? 이런 정금자스러운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런 분이 수십만 명이 보는 뉴스공장에 매주 출연을 해갖고 정치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저는. 제가 유근 시인한테 개인적 감정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 감정은 없어요. 근데 부끄러워, 이거는. 이런 정치적 수준으로 누구한테 무슨 정치적 발언을 합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악마를 쓸어버리는데 이재명이면 어떻고 조국이면 어떻고 이길 수만 있으면 저는 그 누구라도 지지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인물을 지지하지 않느냐고 돌대가리처럼 굴지 마세요. 공인이 이런 언어를 SNS에 쓰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유권자들을 상대로.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욕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막 가겠다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살든지. 그리고 진짜 돌대가리가 누구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유권 시인이 돌대가리인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실존한다고 믿고 있잖아. 이건 돌대가리가 아니라 과대망상인 거지. 정치적 과대망상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뭐가 추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왜 박지냐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국을 지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름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 유근 시인한테 가서 누가 뭐 욕을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지. 유근 시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SNS에서도 인플루언서로 영향력을 미치잖아. 대중들에게. 그래서 유근 시인이 하는 정치적 발언들이 대중들의 정치적 행위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근 시인으로 하여금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 그런 게 싫으면은 뉴스공장도 나가지 말고 SNS도 하지 말고 시만 써요. 정치 끊고. 그런 사람을 돌대가리라니 추하다니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과하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당연히 그런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럼 당장 유근 시인한테 뭐 영광에 가서 투표를 할 건 아닌데 자 영광 재보궐선거에서 유근 시인 이런 정책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돼야 됩니까?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됩니까? 조국혁신당 후보가 돼야 됩니까? 응? 이번 영광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돼야 돼요? 조국혁신당 후보가 돼야 돼요?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정치적 판단 능력도 없는 사람이 공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한다고? 이럴 거예요? 아무나 돼도 괜찮다? 그럼 만약에 투표권이 있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겁니까? 영광 군수 후보를 누구에게 투표를 할 거예요? 투표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나 돼도 괜찮으니까 안 한다잖아.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가장 저급한 사람이에요. 그런 행위,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 결정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적 위치에서 정치 발언을 하냐고. 정확히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정치 발언을 하려면. 어떻게 아무나 돼도 괜찮아요. 그럼 아무도 투표하지 말까? 유근 시인의 정치적 태도가 옳다면은, 그죠? 영광 주민들은, 영광 유권자들은 아무도 투표하지 말아야 돼. 아무나 돼도 좋으니까 아무도 투표하지 말아야지.
이런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합니까? 자, 나머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민주진영의 승리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많은 도움이 돼요. 정권 교체를 위한 민주진영의 후보는 지금부터 수백 번도 더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유근신 아무나 돼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지만 대단히 중요한 정치 발언을 했어요. 민주진영의 후보가 수백 번 바뀌어도 된다고요? 자, 지금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 당원대회를 통해서 이재명이 민주당의 유일무이한 대권주자라는 걸 명확히 했어요. 당원의 85%가 이재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번 바뀌어도 더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바뀌어요? 그 이재명이 자폭하길 바라는 거야? 아니 지금 봐요. 지금 정치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국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안목도 없다라는 거야.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수백 번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 경우는 딱 하나뿐이에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이재명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낙연으로 변신을 해서 수박짓을 하고 다닌다. 그럼 바뀔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뭐냐? 이재명이 유죄가 선고가 돼서 이재명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가 돼가지고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바뀔 수 있지.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자, 민주진영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라면 로버트 태권브이든 유관순 열사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이길 수 있다면 저 나쁜 놈들 쓸어낼 수만 있다면 저는 느티나무가 출마해도 지지할 것이다. 이게 묻지마 진영주의라는 거야.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 유권자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의 악몽이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TK에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TK는 개새끼를 공천을 해도 당선이 된다.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에서 개새끼를 공천을 해도 TK에서 당선이 돼요. 그거랑 민주당에서 느티나무를 공천해가지고 대선 후보로 내보낸 거랑 뭐가 다른 건데? 그렇게 반민주 기득권 세력들 무슨 매국노들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정치적 행위와 똑같은 방식의 정치적 행위를 민주당 지지층에게 강요를 합니까?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최선의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윤석열만 이길 수 있으면은 악마를 내보내도 되는 거야? 국민의힘만 이길 수 있으면은 도둑놈을 내보내도 돼요? 승리가 모든 것을 정당화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잘해서 집권한 것도 아니에요. 정권 탈환한 것도 아니야. 10년 동안 정권 뺏겼다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와중에도 박근혜한테 졌어요. 문재인이. 사실상 1대1로 붙었어 그때. 이정희가 사퇴를 했잖아. 진보당에. 그래서 1대1 구도로 붙었어요. 부정선거 의혹도 있었지만 어쨌건 졌어. 그렇게 무능한 세력들을 국민들이 그 목살 잡고 끌고 나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줬어요. 그걸 문재인과 민주당이 수박들이 5년 만에 말아먹고 정권 뺏겼어.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정권 만들어줬더니 정권 교체해줬더니 문재인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어요. 42% 받고 대통령이 됐어. 부도가 좋아서. 그걸 5년 만에 말아먹은 게 문재인과 민주당이야. 그게 느티나무를 대선 후보로 내보내가지고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유근신 말대로 느티나무가 나갔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잖아. 느티나무가 돼서 나는 윤석열의 그늘이 돼주고, 조국의 그늘이 돼주고, 이낙연의 그늘도 돼주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느티나무를 대선 후보로 출마시켰던 결과인 거야, 이거는. 뭐 저는 그때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했었어요. 왜? 혁명 정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촛불 혁명으로 집권하는 정부였단 말이에요. 어떤 캐릭터가 대통령이 됐어야 하나. 문재인과 같은 느티나무형 리더십? 응?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시대가 부여를 했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그런데 민주당 우리 당원들 느티나무 선택한 거예요. 느티나무. 그때 대안이 없었나? 불도저 사이다를 선택할 것인지 느티나무를 선택할 것인지.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수준이 느티나무가 대통령이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떨어지고 문재인이 된 겁니다. 나나님 감사합니다. 유근신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유근신. 아무나 되면 돼? 로버트 태권브이건 유관순이건 이길 수만 있으면 아무나 되면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고. 느티나무가 5년 동안 서 있었잖아.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예.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은 만약에 문재인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었다. 혈기왕성했던 예? 이재명이 저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예. 당시 저는 진보정당 쪽에 있었는데 그래도 이재명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전 다르게 쓰여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때는 우리가 아직 정치적으로 깨어나지 못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칩시다. 근데 5년 동안 겪었잖아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다 깨달았어. 아, 이게 느티나무 뽑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유근시인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장한 당원들을 유권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느티나무로 돌아가자 우리. 그 느티나무로 관짝잡니다. 그러다가. 자, 그래서 이번 보궐 지방선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민주당이 이겨야 합니까? 도대체 왜 조국혁 신당만 이겨야 합니까? 둘 다 아무나 이겨도 상관없지 않나요? 악마들에게 자리를 주지 않을 수만 있다면, 민주지명 후보가 이길 수만 있다면. 아니, 그 호남에서는 에이, 사람아! 지금 영광하고 곡성에서 선거를 하는데, 아니 부산에서야 당연히 민주당 후보건 조국혁 신당 후보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랑 붙어야지. 그래서 단일화 하자는 거잖아요. 그 조국혁 신당이 얘기하는 나눠먹기식 단일화 말고 지금 조국혁 신당에서 엉뚱한 생떼를 쓰고 있어요. 인천 강화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고 단일 후보를 내고, 부산 금정은 조국혁 신당 후보로 나가자는 거야. 이게 나눠먹기식 야합이지. 이게 뭡니까? 단일화를 하려면은 경선을 하라고. 경선으로 이길 자신 없는 사람은 본선 나가서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을 해가지고 내보내자는 거잖아. 제일 강한 후보를. 근데 이거를 왜 뭘 안 하나? 조국혁 신당은? 왜 엉뚱한 소리를 해? 이 얘기를 해야지. 민주당에게 단일화를 압박할 거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자, 경선하자 우리 당당하게. 근데 거기는 그렇다 치고 재보궐선거에서 왜 민주당만 이겨야 합니까? 조국혁 신당만 이겨야 합니까? 둘 다 아무나 이기면 안 됩니까? 그래, 그것까진 그렇다 칩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악마들에게 자리를 주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호남에서는 어차피 악마들에게 자리를 안 주잖아. 그럼 아무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아무나 돼도 되는데, 투표는 해야 되잖아요, 유군신. 어디다 찍을 거냐고! 그 호남은 투표하지 마? 어차피 악마가 안 되니까 거기는 투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원들은 영광 군수 후보, 민주당 후보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아무나 밀으라니 그게 말이 돼? 닦아놓고 뉴스공장 시청자들의 90%가 민주당원 혹은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조국혁 신당 지지자가 10%나 될까요? 조국혁 신당만 지지하는 사람들이.
10% 이상 되겠어요? 아니, 그럼 거기서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당원들한테 이 사람이 왜 도대체 민주당만 이겨야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민주당 지라고 지금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SNS 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무조건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은 민주당 후보에 찍어야 돼요. 내가 민주당원들이 아니다, 민주당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돼. 왜? 만에 하나 영광이 됐건 곡성이 됐건, 특히 지금 영광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지게 되면은요, 이 책임론이 이재명한테 불똥이 튀기게 돼 있어. 이재명이 데미지를 입는다고요. 그러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호남에서 한석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특히 호남에서는, 호남에서 조국한테 뺏겼다. 이재명이, 그럼 당장 조중동에서 헤드라인 어떻게 뽑겠습니까? 호남이 이재명을 버렸다. 그러면 그 삼총 삼김인가요? 그러면 들고 일어나고 이낙연이 또 이거 봐라, 씨발, 호남의 민심은 이재명을 버렸다. 그 개 지랄을 하고 또 민주당을 흔들어댈 텐데, 이재명을 흔들어댈 텐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아무나 이기면 된다고 얘기를 하냐고, 무책임하게. 그러면서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그래? 유근 시인이? 그거는 이게 명팔인 거야. 예? 경남도민님, 브라보 도배하면 차단이다 알아둬라. 예, 브라보라는 분이 도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도배하다 걸리면 그냥 아웃입니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재명 죽으란 얘기잖아.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더라도 아무나 찍어라, 아무나 돼도 상관없다. 영광에서 그럼 조국형 신당이 됐다. 그때 받게 될 이재명의 정치적 데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유군 시인이. 그러면서 말로는 이재명을 지지한대. 이게 명팔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봉주가 명팔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봉주가 더민주혁신회의나 뭐 일부 유튜버들을 지적을 해서 명팔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명팔이는 누구였냐면 마음속엔 조국을 품고, 조국을 품고? 그러니까 괜히 말이 멋진 것 같네. 마음속에는 딴 사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서 혹은 시청률을 당기기 위해서 이재명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게 명팔인 거야. 그게 양도구육이에요. 어? 명두 조육 아니야. 명두조육. 그 대표적인 게 뉴스공장 김어준이잖아요. 명두조육하는 거 아니야. 씨발.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팔고 있는 거잖아. 이재명 간판 걸어놓고 조국 장사하잖아, 지금. 그게 명팔이지, 뭐가 명팔입니까? 대놓고 저처럼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명팔이에요? 모해님, 떡값 받아 조금이나마 돌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에 수고 많으세요. 수고가 뭔가 화딱지근합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엄연하게요. 조국 유근신, 이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게 해가 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정치적 발언을 했잖아. 이번 보궐 지방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이 이겨야 됩니까? 아무나 이겨도 됩니다. 민주당 찍지 말란 얘기잖아, 이거는. 그걸 대놓고 한 거잖아요. 민주당 찍지 말라고. 민주당 그래, 찍지 말라고까지는 아니라고 칩시다. 적극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어도 적어도 안 찍어도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찍어야 되는데. 지면 큰일 나는데. 영광 주민 여러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곡성 주민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번 10월 보궐선거에서 이재명이 유죄가 나올 건데,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는데, 나올 건데가 아니라 만약에 유죄가 나왔는데 재보궐선거에서 호남에서 졌다?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공격을 받습니다. 무조건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그래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당원대회에 그 탄성을 가지고 대권을 향해서 더 큰 힘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정치공학도 모르는 사람이 왜 정치 발언을 하냐고. 모르면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욕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양당 후보들이 경쟁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에서는 경쟁을 하면 될 일이고, 예, 양당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더 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단일화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다 조국당의 입장이잖아요. 이게 양두구육이라는 거야. 이게 명팔이에요. 조국당의 입장이잖아. 이게 지금 유근신 왜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조국당이 조국 대표가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단일화를 하자.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 얘기한 적 있어요? 뭘 경쟁을 합니까? 지금 이 불바다 한가운데서 서로 짜장면 짬뽕 내기하고 있을 때입니까? 예, 그렇게 한가합니까? 한가하지 않다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라니까.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도 당신이 한가한 거예요. 유근신. 한가하게 엄마도 좋아, 아빠도 좋아, 이재명도 좋아, 조국도 좋아. 표는 한 표인데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잖아. 민주당원들을 뉴스공장 시청자의 90%는 제가 볼 때 민주당원 내지 지지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헷갈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지난 총선 때는 지민비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됐잖아. 그럼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민주당원은 민주당에 투표하고 조국혁신당원은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고 이재명 지지자는 민주당에 투표하고 조국 지지자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하는 거예요. 왜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지지자가 조국혁신당 가서 투표를 합니까? 해당행위예요. 제가 명확히 얘기하지만 유근시는 당원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해당행위라고까지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명팔이 하지 말고 족바하라고. 김어준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은 명팔이 하지 말고 그냥 족바를 하라고. 뉴스 족바해. 왜 유권자들 당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냐고요. 당연한 문제를 가지고. 당연한 문제잖아. 제가 하는 말이 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이게 뭘 복잡해요? 이게 머리가 아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원은 당연히 민주당 후보 찍고 이재명 지지자는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족바당에도 제가 조언을 해드릴게.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들 고민할 거 없어요. 조국혁신당 당원은 당연히 조국 찍어야지. 조국혁신당 찍어야지. 그다음 조국 지지자도 고민할 거 없어. 난 이재명도 좋고 조국도 좋아. 난 뭐가 고민할 거 없어. 조국 찍어.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 아니 이거를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이 당연한 일을. 그거를 왜 고민하게 만드냐고. 유근시인이. 이재명 대표도 조국 대표도 째째한 분들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선거에서 경쟁하면 째째한 거예요? 이 말도 웃기잖아.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유근신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는 조국한테 호남에서 하나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하면 째째한 거야? 왜 당연한 얘기하는 걸 째째하게 만드냐고. 민주당은요 4개 다 먹어야 돼요. 아니 어느 당이건 그렇게 하는 거지. 조국당도 마찬가지야. 그 얘기는 조국당도 4개 다 먹어야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4개 다 먹어야지. 4개입니까? 교육감까지. 뭐 교육감은 당이 하는 건 아니니까 다 먹어야지. 어느 당이건 그게 목표지. 그게 왜 째째한 겁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야 우리 조국도 열심히 사는데 조국에게 영광문수는 줍시다. 이러면 대인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를 왜 희화화하냐고. 정치가 소꿉놀이에요? 아니 왜 좆도 모르면서 이렇게 그냥 아무 소리나 짓거려대냐 이거예요. 저는 시련도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공연한 갈등을 키울 뿐들이 아닙니다. 아니 갈등을 왜 안 하냐고. 갈등을 해야 되잖아. 경쟁인데. 대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정권교체라는 궁극의 목표에 어떤 방법이 더 바를 것인지 잘 아십니다. 큰 정치 하실 겁니다. 양당 후보끼리 경쟁해서 유리한 지역에서는 경쟁하면 그뿐. 단일화해서 뭐 또 합니까? 경경단단 또 말을 만들어요. 단순합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아니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왜 복잡해? 간단한 문제를 제발 아무나 이기십시오. 왜 아무나 이겨요? 민주당이 이겨야지. 그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니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잖아.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당원들하고 지지층들이 야 유근 말이 많네. 김어준이 우리 털 형님이 뭐 말이 많네.
우리 털보 말이 맞네. 유근이 말이 맞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원들의 지지자들이 야 아무나 대라 영광이건 곡성이건 호남에서는 그냥 아무나 대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행동이냐고. 그걸 선동하는 거잖아 지금. 이런 선동에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 민주당원은 당연히 민주당에 투표하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해야죠. 이대로 분하고 억울해서 하루인들 살겠습니까? 예. 그거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유근 시인 얘기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러니 털봉자들을 안 깔 수가 없는 거예요. 김어준 털 묻은 사람들을 제가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뭐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유근 시인이 본색을 드러냈잖아. 본색을. 이번 재보궐선거의 목표가 아무나 이겨라예요? 국민의힘만 빼고 아무나 이겨라가 이번 재보궐선거의 목표입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재보궐선거 특히 호남에서 한 개라도 민주당이 뺏기게 되면요. 이재명 대표 정치적 데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민주당이 흔들려요. 지도부가 흔들리는 상황이 돼요.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어. 이정호님. 육은 저거 완전 수준 낮은 정금자가 따로 없네요. 네, 정금자보다 더 수준 낮은 털봉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돌대가리라고요? 제가 볼 때는 유근 시인이야말로 이게 텔레토비 나라의 돌대가리입니다. 그 정치를 모르면 정치 발언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털만 차가지고 그냥 김어준이 떠들어대는 거 그대로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김어준이 이렇게 위험해요. 잘 보세요. 민주진보 진영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사익을 취하는 겁니다. 민주당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조국혁신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무나 이겨도 된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조국혁신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인 거예요. 왜? 뉴스 공장의 압도적 다수의 시청자는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 지지자예요. 이재명 지지자라고. 그 사람들한테 아무나 돼도 괜찮다. 조국이 돼도 괜찮다라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괜찮습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왜 조국당에게 투표를 해야 돼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조국당에 투표를 해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해당 행위인데. 제가 뭐 연일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도 빨리 꿈 깨시고 이 털봉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길. 저는 끝까지 누가 됐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그 누가 됐건 저는 가차없이 까도록 하겠습니다.